네, 돈이 되는 뉴스 이어갑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미중 간의 화해 무드 완연하게 다 풀렸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르지만 그래도 스탠스의 변화가 조금 포착되는 게 미중 정상회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이제 기대감을 지필만한 이슈가 어제 전해졌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중국을 방문해서 원래는 이제 칭강 외교부장 왕이 위원 만나기로 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랑은 확정적으로 만날 일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오케이 날 잡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만난 것으로 전해졌고 기자회견에서는 양국 관계 안정화에 이제 합의한다는 공식으로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위급 대화 재개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만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펀더멘털로 연결이 돼 있든 없든 심리적인 부분에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소비부터 경기 민감 섹터까지 최근 반응을 보였었던 이제 경기 민감 섹터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중국의 노출도가 있는 쪽은 화학, 철강 정도가 될 겁니다. 이제 상사하는 이와 이제 번외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 같이 분석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사실은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주가 반응이 크지는 않은 모습. 배터리는 여지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그 10시 한 15분에 네. 금리 인하 발표가 인민은행 쪽에서 있었긴 했는데 컨센 정도 나왔고 주담대가 안 나왔어요. 주담대가 사실은 15bp 인하 기대였는데 거기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다시 밀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중국 쪽의 정책 반응이 예상보다 강도가 좀 약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우선 이제 지난주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MLF 금리 인하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LPR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중국이 결국은 이제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개장 초반 아무래도 이제 유럽 증시의 흔들림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제한된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대외 뉴스 상으로의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좀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한 전반적인 조정세가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나왔었던 중국과 미국의 화해 무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섹터별로의 변화 요인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미중 관계의 악화 얘기가 나왔었던 것은 5, 6년 가까이 된 일이고 실제적으로 그 이슈가 있었을 때 글로벌 증시 내에서 가장 부진함을 겪었었던 증시가 국내 증시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소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라도 하나 걸으면은 사실 관련주로 다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더 민감도가 높은 섹터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미중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는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려가 피해가 컸었던 섹터는 한한령 관련된 섹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라든지 엔터, 컨텐츠는 이제 엔터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 그리고 영화 여러 가지 게임까지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피해 섹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것이 이제 무조건 나쁘다 이러한 부분 쪽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미중 관계 악화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미국 기준으로서의 공급망에 대한 배제 이슈가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또 만들어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혈령, 비혈령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사실은 중국과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은 찾자면 범위가 좀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까지 수급의 이동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와 배터리, 한알령, 컨텐츠, 게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범주를 딱 정해주셔서 예, 말씀을 주셨는데 배터리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피해주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해석을 해야 할 테지만 1차적으로 오늘 시장의 반응을 보면 배터리는 차익 실현 매물의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조정의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우린 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센티멘트적인 부분으로서의 예. 부담 요소는 있지만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펀더멘탈 쪽에 집중을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이라는 것은 센티멘트적으로 이것이 이 이슈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빠집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관련 뉴스가 조용히 지나가고 새로운 뉴스, 그러니까 이제 중국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만한 사안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단기적으로 2분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예.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인 매출에 악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심리적인 영향권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뭘까요? 배터리 접근을 한다면요. 뭐 사실 에코프로가 지금 대장이니까요. 저는 뭐 에코프로는 오르는데요. 네, 에코프로도 사실 예. 상승폭을 거의 다 둔화시켰으니까요. 지금 네, 에코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으로 그러면 에코프로를 배터리로 주셨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사실 중국의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중국이 뭔가 화해 무드가 더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수혜 기대감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동안 피해가 컸던 쪽이 또 반도체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주가 반응이 뭐 신통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제 펀더멘탈을 건드려줄 수 있는 정도의 뉴스 소식이냐? 예. 아직까지 시장은 못 믿죠. 근데 이전에 사실은 그 중국 장비 반입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주는 스탠스를 네.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둘씩 이제 열리기 완전히 열진 않겠죠. 네. 예. 표면적으로는 견제의 모습을 표방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숨통을 조금 트여주는 움직임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못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수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아, 좋아지는 척 했다가 네. 다시 나빠지고 결국 이제 둘 사이에는 닿을 수 없는 선, 평행선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예. 쉽게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펀더멘탈을 반영시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겠죠.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장비 반입 이것이 안 됐으면 굉장한 피해지 예.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이거 아니거든요. 악재 소멸이지 호재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기업들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만한 뉴스 소식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러한 화해 무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정말 미국과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비적인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반도체 섹터의 회복 포인트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정도 이러한 부분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밸류에이션에 가감시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큰 점수를 부여해서 호재라고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셨고 굉장히 큰 그림에서 긴 호흡으로 이제 반도체의 업황 회복을 네. 보는 것이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반응이 있기는 있잖아요. 네. 의류, 호텔, 면세, 뭐 항공 여행까지 해서 소비주. 그렇죠. 경기 민감 섹터는 요즘 계속 좋았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로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LPR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측면에서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예. 때는
저는 이제 화학 섹터들을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 실제적으로 이제 어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롯데정밀화학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은 금호석유가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종목군들은 뭐 잘 아시는 종목군들이고 저는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가 나온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은 아직까지는 이제 적겠지만은 예.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SM이라는 기업도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SM이요. SM. 예, 엔터주죠. 어제 오늘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네. 엑소 사태에 대한 봉합 관련된 뉴스 소식이 이제 어제 나오면서 주가에 반응을 한번 이끌었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 SM이 타 엔터주들보다 밸류에이션을 덜 받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서구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서구권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화권 쪽이 강해지면은 SM은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거기에 더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주요 아티스트들, 뭐 엑소뿐만이 아니라 NCT라든지 에스파의 전반적인 활동이 하반기에 좀 집중돼 있다는 측면, 거기에 더해서 뭐 지금까지 이제 좀 발을 짓눌러 왔었던, 주가를 짓눌러 왔었던 몇몇 가지 요인들, 앨범이 좀 늦게 나온다, 이런 요소들이 네. 카카오와의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SM의 주가 흐름도 현 시점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한령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포인트에 먼저 투자의 아이디어 제시해 주셨고, 엔터주 가운데 최근 들어서 그 증권가의 분석을 쭉 보면 네. 과거의 JYP에서 무게중심이 하이브나 SM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주가에 그동안 이제 시세 분출을 못했었던,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종목이 또 SM인데 뭐 오늘도 그 종목을 또 탑픽으로 주신 만큼 저희도 흐름 놓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섹터. 예, 빅3의 실적 추이 보시면 파란 막대가 2023년 1분기, 빨간 막대가 2분기 예상인데 대부분 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제 적자 축소. 예,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속 이제 수주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수주가 더 추가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시세가 요즘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도 4분기 대규모 일회성 손실 반영, 그리고 1분기에도 상당 부분 비용 반영을 하면서 2분기에는 거의 무조건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주가의 상승은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어느 정도 주가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결국은 이제 수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수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연초 이제 작년도 4분기 실적, 연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요 조선사들의 연간 상선, 즉 이제 배를 만드는 쪽으로서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히면서 주가의 상승이 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량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견고한 수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는 LNG선이라든지 뭐 메탄올 운반선, 메탄올 추진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던 유조선까지도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결국은 중국의 저가 도크 물량들이 거의 다 찼구나라는 기대 요인을 좀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이러한 수주 흐름 속에서 신조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좀 걱정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운임료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신조선가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좀 가졌었거든요. 결국 운임료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배를 발주하는 가장 중요한 선사들의 발주가 멈출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러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조선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조선사들의 최근 수주 모멘텀과 2분기 실적 호조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예. 조선사들의 이러한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에도 볕이 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그 한화 오션의 실적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분법 반영 기대인데 이건 누가 뭐 어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혜가 받는 거? 네, 당연히 이제 하나오션 쪽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실적이 반영이 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 지금 조선사들 중에 왜 하나오션이 제일 세게 올라갈까? 네, 그 질문 드리려고 이 했어요. 부분을 봐야겠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인수가 되는 기업은 첫 번째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 쪽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든든한 뒷배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혼자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화그룹이라는 뒷배를 가져갔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오션이 만들어내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그룹 쪽에 들어가게 되면서 예전 대우조선해양이 아니라 하나그룹과의 시너지가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냐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특수선이라든지 LNG 예. 사업까지 좀 펼치면서 이러한 사업적인 역량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오션의 수주 역량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겠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 하나그룹 주들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다라는 점, 예.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오션의 주가를 다른 조선사들보다 차별화돼서 만들어내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네. 들어가면서 이제 한화그룹 다른 계열사들과의 시너지에 더 주목을 하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역사상 신고가를 달렸고 한화오션이 어제 조선주 안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더니 오늘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을 사시겠어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탑픽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표정을 고민스러운 보니까.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접근이 어려운 게 예. 한 번 사실은 잘못 물리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이클이 10년, 막 15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자리가 사실은 이제 사이클의 고점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 정도의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은 예. 사실은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나오션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조선주들을 대응하되 저는 굳이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화오션이 좋지. 그렇죠. 예. 그 얘기인즉슨 결국 이제 조정 시에 하나오션을 매수하자 이런 투자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정 씨의 매수 의견으로 한화오션을 주셨습니다. 기자재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기자재요. 조선기자재도 좋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주가의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선주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자재 업체들이야 그나마 이제 실적을 만들어냈었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주들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즘 기자재보다는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증권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온 김에 예, 어제 주가 반응을 보였었던 방산, 네. 항공, 우주 테마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여기도 특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며칠 조정 후에 주가를 봐라. 왜 결국 올랐다고 분석하세요? 한화에어로? 뭐 분석은 결국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의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체질이라는 것 자체가 방산 쪽에서 우리나라의 완전 넘버원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밸류에이션을 더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종합적으로 좋은 요소들이 많지만은 역시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좀 부담되기 때문에 따라잡자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일단은 보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에 다른 방산이나 뭐 우주항공 쪽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린 대장주 지금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나마 이제 최근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K2 쪽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로템까지 좀 네, 지켜보는 게 로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네. 하시고 계시네요. 현대 로템까지 차선호주로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해운주가 급등을 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이제 운임이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예. 결국 경기민감 섹터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기민감 섹터들은 화학주라든지 해운주들 이런 것들이죠. 예. 사실 냉정하게 실적만 놓고 봤을 때야 해운주들의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판단하기에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순환매적인 관점 그리고 시클리컬 관련주들의 반등이라고 한다면은 해운주들도 분명히 한번 움직여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운임지수가 요즘 반등을 하긴 하는데 그렇죠. 뭐 연속 반등을 하긴 하는데 그동안 떨어진 게 훨씬 폭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반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급의 순환매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상승의 요소로 네. 타당하다고 분석을 주셨습니다. 테마주 접근 측면에서 해운주 탑픽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운주는 사실 예. 별로 저는 좋게 보고 있지 않아서 예. 두 종목 중에 뭐 탑픽을 딱히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컨테이너 쪽보다는 벌크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펜오션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중립적으로 보시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